네,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랑도서관 환경동아리 이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시대 에코라이프라는 주제로 지난 10일에는 우리 큰 옷을 땅따구리의 육아일기 김성호 작가님이랑 진행을 했었고, 오늘은 우리 일회용이 아니니까 고문숙 전원님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는 없었던 여기 내용 중에 우리는 매일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팍 왔어요. 그런데 매일 지는 싸움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작가와 만나 앞서가지고 사전 접수받은 질문들이 있어요. 네.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점들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럼 이제 차례차례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비롯한 환경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 동기가 어떤 거였는지. 저 지방 출신이거든요. 네. 나는 좀 다른 도시에 가서 네. 네, 부모님과 따로 살아보고 싶은데 진짜 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서울로 대학에 가야 되겠다. 대학에 와가지고 되게 멋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페미니즘 교지를 만드는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화장실 갔는데 누가 페미니즘 교지를 안 보고 버려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훑어봤는데 뭔가 모르는 말이 써져 있는데 겁나 멋있어. 뭔가 되게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있어 보여. 그래서 제가 그 교지 만드는데 수습사원을 뽑길래 거기 갔는데 진짜 말도 잘하고 너무 멋있는 여자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페미니즘 책들을 찾아보고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 되어서 네. 그 다음에 근데 거기서도 저는 되게 환경운동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자기 일상하고 접목되는 거. 내 생활에서 해볼 수 있는 거. 실제로 책에서 본 내용들, 내가 배운 내용들을 삶에 접목해봤더니 이게 나빴냐 하면 저한테는 사람들은 환경운동하면 지질이 공상에 되게 힘들 것 같잖아요. 저한테 돈도 안 쓰는데 되게 좋고 몸에도 좋고 저한테 효용이 있었어요. 이게 더 좋은데? 심지어? 왜 사람들이 이거 안 하지? 이런 마음으로 직접 해보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참 좋더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한테 권하게 되고 그래서 네네. 오랫동안 환경운동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환경운동이라는 게 불편하고 힘들다는 느낌보다는 훨씬 내 생활에 더 도움을 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환경운동을 해오셨다는 그런 거예요. 맞아요. 첫 경험이죠. 네. 와.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인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오는데 실제 상황,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 그런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코로나가 닥쳤는데 이 코로나를 가져온 근본 원인은 동물들을 서식지에 인간이 쳐들어가서 점점 넓혀가서 동물과 인간이 같이 그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하죠. 이게 인간한테 넘어온 거잖아요. 동물이 저희한테 온 건 아니에요, 사실. 동물이 살던 데까지 인간들이 개발하면서 쳐들어갔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했을 때 우리가 어떤 처참한 결과를 결국 온몸으로 치러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가 내리는 것들을 보죠. 이게 계속되면 두 번째는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경제를 필두로 해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근본 원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환경 위기에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기후 위기를 어쨌든 전 국민이 뭘 못한다 해도 듣게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심각한 거 맞다, 그죠? 제가 플라스틱으로 지는 싸움이라고 했지만 네. 사실은 저는 기후 위기도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이 화석 연료에서 꺼내 쓰는 것들을 멈추지 않는 한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날마다 지되 한 번에 이기면 된다는 마음으로 체제 전환을 진짜 한 번에 해낸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나오는 운동들이 뭐냐면 인류 멸종 저항 운동이에요. 멸종되는 인류에 대해서 저항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 얘기 들어서 지금 그 느낌을 확실하게 이제 전달 받으셨을 것 같아요. 댓글로도 지금 이제 환경을 파괴했을 때 그 결과가 뭐 코로나, 경제 문제, 그리고 최종적으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에 너무 익숙해져서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리는지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고 음. 공감하시는 댓글이 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연결해서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문제를 인지는 했지만 또 우리 생활을 보면 되게 모순적이에요. 네. 위생, 안전이 최우선이 되면서 무조건 내가 일회용이 아니면 지저분해서 쓸 수 없고 네.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 그다음에 배달 포장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쓰레기는 오히려 더 많이 써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이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걸 어떻게 대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네. 일회용이 방역의 최전선에 그러니까. 놓였죠. 1년간 전 세계에서 쓰는 일회용 마스크를 모아서 쌓으면 제가 대충 그 두께로 계산해 봤더니 63필지 27만 개를 만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쓰는데 저는 사실은 일회용품이 진짜 깨끗하냐 위생적이냐 이것들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UCLA 같은 데서 한 게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묻혀서 며칠이나 가나 보면 2, 3일 정도 가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에도 2, 3일 그대로 갑니다. 플라스틱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길게 살아남은 그 중에 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코로나를 막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인 위생 방역. 뭐 말하죠? 마스크 쓰기 하나는 손 씻기 똑같습니다. 먹기 직전, 닦기 직전 손 씻는 것처럼 씻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위생 전문가들, 역학병 전문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이 코로나로부터 전염을 막아주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회용품을 씻어라. 그게 첫 번째 위생이다. 여기에 코로나는 묻어있을 수 있지만 얘도 묻어있을 수 있지만 얘를 씻는 순간 사라진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회용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렇게 걱정이 되면 이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는 시스템이 공사자 나옵니다. 공사자.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제 이제 젓가락 같은 거 들고 다녀요. 예를 들면 수저랑 젓가락 들고 다니는데 이거 가서 그냥 씻어서 먹거든요. 이게 제일 안전해요. 그 먹기 직전에 맞아요. 씻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인프라가 생기는 것 같아요. 손 씻기가 활성화된 것처럼 어디서든지 이런 것들을 씻을 수 있게 인프라를 갖추는 것. 위생을 위해서. 개인들이 이걸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편하게 위생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세척시설이 곳곳에 생기는 거. 여기 갔더니 화랑도서관 딱 있더라고요. 이 공공시설에서 그걸 딱 갖추는 거. 그 다음에 다회용기를 쓰는 데서 안전기준을 만들고 이런 안전기준을 만들어서 일회용보다 더 세척하고 소독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음을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회용품에 의지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다회용기 어떻게 믿어? 이 기준을 만들고 다회용품이 제대로 위생을 잘 지켜서 그런 깨끗한 다회용품을 계속 쓸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거. 그게 안 되면 개인이 씻어서라도 쓸 수 있는 인프라를 까는 거.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렇게 이제 쓰레기도 많이 줄였는데 저희가 이제 재활용을 하면 환경을 살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내가 재활용한다고 잘 분리도 하고 했는데 이게 잘못 분리 배출을 해서 오히려 내가 한 것이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염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리폼 같은 거 했을 때 처음에는 그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재료였는데 리폼을 하고 나면 막 다 섞이죠. 쓸 수 없는 제품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분리 배출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지. 이 한국 같은 나라는 그거를 일부러 바다에 한강에 일부러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다 쓰레기 처리장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처리 시설이 다 가지고 와서 우선 페트를 잘게 자른 다음에 물에 가라앉는 것은 페트는 물에 가라앉거든요. 잘게 자르면 그 고리도 잘리겠죠? 걔는 폴리에틸렌이라서 뜹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가득한 마음, 그렇게 열심히 하는 마음 칭찬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한데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딱 재활용 4가지 원칙. 섞는다, 분리한다, 같은 종류끼리 분리한다. 그 다음에 이물질을 씻는다, 제거한다. 또 뭐였더라? 라벨을 뜯는다.
이 정도만 지켜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재활용을 방해하는 되게 큰 요소들은 뭐냐? 사실 분리배출이 되어 있는데 종이 코팅지 같은 거 네, 코팅이 네. 되어 있는 종이들은 종이로 잘 분리배출해봤자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우린 재활용 전 세계 2위죠. 독일에 이어서 59%로 전 세계 네. 2위지만 디테일이 엄청 떨어집니다. 저희가 분리배출한 50%가 버려지고 소각 매립되고 50%만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딱 봐서 혼합 재질 종이인데 코팅지가 있어요. 이런 데들은 이렇게 최대한 부피를 줄여서 버려주는 거. 그다음 밖에서 일회용을 먹었는데 음식물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내가 씻을 데가 없어. 이런 것들은 다른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죄송하지만 부피를 최대한 줄여서 차라리 버려주세요. 그게 다른 재활용품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뭐 이 네. 정도 사실 저는 개인이 재활용을 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분리배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분리배출 되는 애들만 달도록 제도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또 우리 플라스틱 프리 운동에 관해서 여러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법을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기업에 푸시하고 있는 그런 또 활동들을 지금 이제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신 게 많기 때문에 짧게 그 부분은 이제 네. 요약해서 한 몇 개만 또 지금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가 테이크아웃 컵에 컵 보증금제로 매겼던 플라스틱 컵 어택. 그다음에 대형마트에 가서 포장재를 돌려줬던 플라스틱 어택도 했던 게 2+1, 1+1 포장된 걸 또 하는 재포장이라도 금지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실제로 내년 1월부터 재포장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로 어택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브리타 어택. 여기로 들어오시면 지금 보이시죠? 쓰레기 교육에 들어오시면 제일 밑에 브리타 어택, 진로 어택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어택으로는 스팸 어택이 있습니다. 우리 스팸 노란 뚜껑 좀 없애볼까요? 그것만 없애도 1년에 버려지는 수없이 많이 사용되고 바로 버려지는 스팸에서 나오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앨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분리 앞서서 강의도 너무 좋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정말 우리 현실적으로 딱 필요한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들 너무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공터에서도 청소년들이랑 쓰레기 덕후 쓰레기 덕후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청소년들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노원역 근처에 가서 그 플라스틱 컵 다 주워서 가장 많이 나온 그 컵 카페에 가서 항의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플라스틱 컵 어택이 여기까지 당도했군요. 네, 그런 활동들이 이제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선생님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유튜브로 이 내용도 들을 수 있고 오늘 시간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야말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소감 짧게 한번. 여기 와가지고 제가 쓰레기 덕질 모임 오거나이즈인데요. 돌려놓는 거예요. 그냥 진짜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예요. 거기서 안 그래도 화랑 도서관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했더니 그때 학생들과 이 전철역 근처에서 한다고 자문을 구한다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쓰레기 덕질 중에 다른 씩님이 가셨던 걸로 알거든요. 저희 중에서. 근데 맞아요. 씩님 맞으시죠. 근데 또 여기 와서 그런 얘기들을 진짜 그게 우리가 했던 플라스틱 컵 어떻게 홍대에서 했던 것이 노원에서 똑같은 모델로 돼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해서 씨앗이 뿌려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쁘고 반가워요. 너무 좋습니다.